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월드컵 지휘봉을 2번이나 잡은 홍명보 감독. 그 2번 모두 성적 부진으로 사퇴하는 진기록을 남겼습니다. 12년 전과 너무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12년 전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조별리그 최하위 탈락이란 초라한 성적을 만든 홍명보 감독. 당시 남긴 말은 실패한 감독이었습니다. 결국 지휘봉을 잡은 지 1년 만에 모든 비판을 안고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철저한 저의 반성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판을 끝까지 받고 제가 떠나는 게 저의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대표팀 사령탑으로 다시 돌아온 홍명보 감독.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2번이나 월드컵 지휘봉을 손에 쥐었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지자 자기 자신을 버렸다며 자신의 축구 인생 마지막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긴 잠을 못 자면서 생각했던 거를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2번째 지휘봉을 잡은 월드컵 성적은 오히려 더 나빴습니다. 본선 출전국이 48개로 늘어났는데도 끝까지 경우의 수를 따지다 결국 32강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3백 전술 고집과 선수 기용 문제 비판을 의식한 듯 감독으로서 자신의 기준은 오직 한국 축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판단이 늘 옳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판단의 기준만큼은 언제나 한국 축구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월드컵 지휘봉을 2번이나 잡았지만 2번 모두 같은 이유로 사퇴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이 끝내 좌절되면서 시민들의 분노 섞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식당가엔 홍명보 감독 출입 금지 안내문이 붙고 살해 위협 글까지 올라올 정도로 과열되자 경찰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월드컵 32강 탈락이 확정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홍명보 감독과 축구협회를 향한 성토로 들끓었습니다. 축구협회는 대체 뭐하는 곳이냐, 정몽규 협회장과 홍 감독은 당장 사퇴해라, 날선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성남 민심은 오프라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여러 식당과 카페에서 가게 입구에 홍명보 출입금지 안내문을 내걸었는데 이렇게 홍 감독 출입금지를 붙인 가게들을 촬영한 사진이 인터넷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AI 합성을 이용한 조롱성 글도 확산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흩어지라고 홍 감독이 선수들에게 지시하는 것처럼 꾸미거나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문구 앞에 홍 감독을 합성한 사진이 대표적입니다. 심지어 한 극우석양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국 국적의 40대라고 주장한 작성자가 홍 감독이 귀국하는 날 인천공항에 가 살해하겠다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논란이 되자 글은 삭제됐는데 경찰은 협박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며 작성자를 추적하고 인천공항 등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할 방침입니다. YTN 부장원.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공습에 나섰던 미국과 이란이 공격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무회담은 오는 30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릴 걸로 보이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과 이란이 공격 중단에 합의했다고요? 네, 잠시 전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 매체에 양측이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당분간 공격이 중단될 거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 선박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현지 시간 30일 카타르 도하에서 만나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30일 스위스에서 양측의 실무회담이 예고됐었죠. 하지만 지난 25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 공격 이후 미국도 보복 공습에 나서면서 이 장소가 바뀌고 논의 주제도 호르무즈 해협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오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논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IAEA 핵 사찰단을 이란에 어떻게 투입할지, 또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 희석 작업을 논의하는 기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영원하지는 않을 거라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불법 통제할 경우 인프라 공격을 계속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don't think for a second that President Trump isn't going to leave every option on the table to achieve not just our aim, the entire world's aim that Iran never has a nuke. 그러면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가 확장 중인 송유관으로 원유를 수송하고 있고 미국도 중동 기지 강화에 나서고 있다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The Gulf Arabs are creating all kinds of alternatives to the Straits of Hormuz. So this leverage that Iran thinks it has now is diminishing faster and faster, literally every week as we speak. 네, 이란의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운영에 간섭하지 말라는 입장도 내놨다고요. 네, 이란군은 쿠웨이트와 바레인 등 중동 미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란군이 오늘 공개한 영상인데 이 촬영 장소와 시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사일에는 패배한 전쟁에서 트럼프의 유일한 성과는 미군을 위한 관과 휠체어 업체의 수입을 늘린 것뿐이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이라크를 방문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이란의 조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من از همه طرف‌ها درخواست می‌کنم که در موضوع مدیریت تنگه هرمز و ترتیباتی که برای بازگشایی تنگه هرمز از سوی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اتخاذ میشه 양해각서에 따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확보하고 기뢰 등을 제거해야 해협이 개방될 거라고 주장한 건데요. 또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스라엘군을 철수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X에 성명을 올리고 전쟁을 일으킨 미국과 이스라엘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는데요. 다음 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을 앞두고 미국과 이스라엘 지도자를 체포해 이란이 입은 피해에 대해 처벌하겠다는 건데 이란 국민을 달래고 통합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베네수엘라 강진 관련 소식입니다. 연쇄 지진의 사망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종자 비공식 집계이긴 하지만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골든타임이 지나면서 유엔과 베네수엘라 정부는 구조에서 구호와 복구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베네수엘라에서 사상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호르에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450명, 부상자는 3,15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유엔은 약 5만 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민간 웹사이트에 신고된 비공식 실종자 수는 7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이 사고 후 생존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하는 골든타임인 사고 발생 후 72시간이 이미 지나면서 현장의 초조함은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지진 피해 지역에 여진이 이어지며 구조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연쇄 충격으로 다친 건물의 기둥이 윗부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각 층이 마치 팬케이크처럼 겹겹이 포개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이는 구조대원들의 잔해 틈새 진입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어 수색 난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심각한 교통 체증과 당국의 통제 역시 구조 현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공식 허가증을 보유한 사람만 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는데 정작 허가증 발급 절차가 지연되면서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역 주민들은 정부 관계자의 얼굴조차 보기 힘들다면서 분통을 터뜨렸고 일부 현장에서는 분노한 주민들과 정부 관계자들 간의 충돌까지 빚어졌습니다.
AP통신은 굴착기를 몰고 온 베네수엘라 정부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셀카만 찍은 뒤에 철수하려 하자 주민들이 운전사를 끌어내리고 차량을 가로막았다고 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피해가 집중된 라과이라주에 군 병력을 투입해 대응에 나섰지만 치안이 무너져 상점과 가옥에선 약탈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최대 공항인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이 부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면서 본격적인 구조와 구호 지원이 가능해진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엘살바도르, 스위스, 콜롬비아, 스페인, 에콰도르, 칠레, 도미니카 공화국, 파나마 등 세계 각국에서 모인 구조대원 1,600명이 현지에서 수색과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바로 지금이 중대 시점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발표를 직접 들어보시죠. Estamos en horas críticas, en horas cruciales para seguir rescatando vidas y para la edificación de campamentos donde puedan estar aquellas personas que perdieron sus hogares o aquellas personas que en estos momentos no pueden regresar por alguna razón a sus viviendas y a sus hogares. 네, 이제 이른바 골든타임이 지나면서 유엔과 베네수엘라 정부의 기조도 달라지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생존자 탐색 작전이 점차 마무리되면서 피해 규모가 명확해지고 있다며 합동 조율 체계의 현장 가동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피소 내의 물자와 필수품 배분이 궤도에 올라야 하고 비상식수가 바닥나는 시점인 만큼 급수와 위생 인프라가 생사의 갈림길이 된다고 짚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Las prioridades básicas en ese momento son en el sector de asistencia alimentaria, sector de salud, asistencia médica, alojamiento para la gente que ha perdido casa y están viviendo en la calle y también cosas básicas que le pueda permitir vivir de forma digna en esos próximos días. 이제 구조에서 구호, 복구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미국은 2,317억 원 규모의 원조를 발표한 데 이어 그 이상의 추가 재정 지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동식 병원과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탈링크 등 맞춤형 구호 장비도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지진 피해 지역의 인프라 복구도 제한적으로나마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라과이라주 전력 공급의 60%를 복구했다고 발표했으며 실종자 신고와 긴급 지원 요청을 일원화하는 지진 전용 신고 전화를 개설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랜 기간 국제 제재로 이미 궁핍해진 베네수엘라의 지진이 남긴 상흔은 너무나 큽니다. 유엔 개발계획 UNDP는 이번 지진에 따른 물리적 손실 규모가 10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베네수엘라 GDP의 무려 6%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유엔은 베네수엘라에 닥친 지진 피해 대응 문제가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주말에는 날이 뜨거웠는데요. 오늘은 날씨가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30도로 웃도는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출근길 대부분 20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33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덥겠습니다. 네, 이런 더위 속에 요란한 소나기 소식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후에는 치솟는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최대 40mm가 되겠고 지역 간의 강수 편차가 크겠습니다. 세찬 소나기가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갑자기 가시거리가 짧아질 수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오전 8시를 향해 가는 지금 현재 서울 기온은 22.5도, 대구 20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예년 기온은 2도에서 5도가량 웃돌며 덥겠는데요. 서울 33도, 광주와 대전 32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의 낮더위는 계속되겠고요. 7월이 시작되는 주 중반부터는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면서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자외선과 소나기에 대비해 양우산 챙겨 다니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